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학종 입시 결과 제대로 읽기 강의를 맡은 제주외고 3학년 부장교사 이성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별, 학과별 입시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입시 결과 확인은요, 가장 이제 쉬운 방법,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시 자료실 같은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이렇게 매년 입시 결과들을 대학에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실 같은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방법은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영상 클립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들과의 상담 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확인이 가장 용이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 어떤 협력 학교이기 때문에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이것은 지금 이 자료는요, 작년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 인문계열 모집학과의 결과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합격자의 내신 분포, 불합격자의 내신 분포,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좀 보여줍니다. 제가 국문과 사례 하나만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어 국문과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2.5등급입니다. 네, 꽤 우수한 성적이죠. 2.5등급이면. 근데 분포를 살펴보면요. 옆에 이쪽에서 분포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있네요. 자, 동그라미가 합격자고 빨간색 X가 불합격자의 내신 분포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 동그라미에 주목을 좀 해보자고요. 자, 이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1.2, 3등급에서 한 2.5등급, 6등급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 자, 이게 충원 합격자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집 단위가 뭐 10명이다, 15명이다 하더라도 충원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사실 동그라미 수는 더 많을 거예요. 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굉장히 밀집된 분포를 보이고 있구나. 근데 띄엄띄엄 여기 3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심지어 5점 거의 0등급 학생까지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4등급 전후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사고나 특목고, 특히 이제 외고, 혹은 국제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여기 분포에서 벗어나서 합격하는 일이 굉장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내신 스펙트럼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입시 결과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몇 개 나오죠. 여기서는 우주과학과를 예시로 좀 들어보겠는데요. 2.7등급이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입니다. 자, 근데 분포가 조밀한 구역과 조밀하지 않은 구역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나타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밀한 구간을 여기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고요. 물론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좀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학생들은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이쪽 학생들은 뭐 과학고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밀집된 구간과 밀집되지 않은 구간에서 학교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아무래도 과고 학생들은요, 우주과학과와 같이 이런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전공 교과목을 굉장히 많이 이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신 등급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합격자들의 어떤 결과를 따져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 이번에는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KU 자기추천전형 결과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어 영문과의 모집 인원, 경쟁률,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 등급, 최저 등급까지, 그 다음에 충원율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경희대학교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평균 등급 3.4등급이라고 하면은 사실 건국대에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 평균 등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고의 분포와 외고나 이제 국제고 학생들, 이제 자사고 학생들의 좀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의 함정이 좀 있을 수 있다. 해서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는 3.4등급이면 합격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저 등급이 5.7등급이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외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영문과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전공으로 해서 이제 외고 애들 중에서는 영어 관련 교과목을 굉장히 많이 이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런 최저 등급 5.7등급인 학생은 이제 외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해서 우리가 건국대 입시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점. 학업우수형이라는 전형과 계열적합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학업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지난번에 제가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말씀드릴 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의 경우 4합 7, 그다음 자연계열은 4합 8,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근데 계열적합형은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계열적합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덜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수능 최저도 없고 일반고 학생들이 덜 들어가고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쪽이 내신 평균이 좀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하는 학업우수형이 내신 평균이 더 낮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6.7%여가지고 문과대학에서 내신 평균이 2.85까지 내려간 거죠. 내신 평균이 2.85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3점대 초반인 학생들도 다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계열적합형이 오히려 내신 평균이 더 높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능 최저 전형이 좀 세게 걸린 대학들은 그 합격자의 내신 성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나타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불리함이 보완 가능하다라는 점을 그래서 수능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뭐 고려대라든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든지. 자, 제주대학교도 제주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요,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주대학교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뽑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모집 인원이 좀 적죠. 초등교육과도 10명밖에 안 뽑고. 그런데 여기 교과 성적,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 성적 그 수치만으로 선발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평균 등급 50% 컷 중간값이죠. 그다음에 70% 컷. 만약에 1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7등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냐? 네, 이걸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요. 학과마다.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뭐 서류 점수, 면접 점수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런 교과 성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인문대학도 비슷하게 역시 교과 성적 평균 50% 컷, 70% 컷.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되는지. 제주대학교 이제 인문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요, 보통 4점대, 일부 학과는 5점대 학생들도 좀 있고, 네, 사회학과 뭐 3점대, 행정학과, 네, 보통 이제 이제 3점대에서 5점대 내신 스펙트럼을 지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대학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게 좀 보이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네, 2점 후반 평균 점수가요. 그 다음에 좀 낮았던데 네, 물리교육 4점대 중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이제 공대 쪽 모집 단위에서는 보통 5점대가 좀 많이 보인다. 그리고 4점대 컴공, 인공지능 전공, 전기에너지공학 네, 이런 데서는 4점대 또 이제 좀 있다. 5점대 학과들도 많이 좀 보이죠. 네, 제주대학교 입시 결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담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 중앙대 역사학과 탐구형 인재전형 합불 사례를 복과하면은 합격자 사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합격자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합격자 사례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례 등급이 이렇게 내신 등급이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 불합격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내신이 높은데도 불합격한다? 근데 이거보다 내신 낮은 학생들은 합격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내신 성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이런 학교의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때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있으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와 이 불합격 사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 모집 단위의 평균적인 경쟁자 풀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의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모집 단위,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에 나의 경쟁자들의 내신 성적 어떤 스펙트럼이 요 정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격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랑 상담할 때 어느 정도 불합격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이제 이루어지나요?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 네, 이런 경쟁자 수준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